그 인형은 제가 직접 태웠습니다. 그런데 실종 전날 밤 여자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태웠잖아. 근데 여기 있어. 그 말을 끝으로 통화는 끊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자친구를 본 시점은 언제입니까? 저는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온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분명 그는 대답을 망설이고 있었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평소와 다르다거나 이상하다고 느낄 만한 행동을 보인 적은 없었습니까? 그 남자는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아마 그 일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것을 봤다고 들은 날은 여자친구가 회식에 있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술을 몇 잔 마시긴 했지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는 아니었고 막차를 타기 위해 서둘러 지하철역으로 가던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여자친구는 저와 통화를 하며 걸어가고 있었고 골목길이 어둡다며 무섭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분 나빠. 저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여자친구의 말로는 골목 안쪽 주택 앞에 가로등 아래에 쓰레기 봉투가 버려져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어떤 작은 인형이 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버려진 장난감인 줄 알았지만 가까이 가보니 인형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흔히 보이는 전통 인형 같은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보내준 사진으로 보니 화려한 옷에 실제 같은 머리카락이 달려 있어서 오히려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며칠 뒤였을 겁니다. 여자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우리 집 앞에 어떤 상자가 왔는데 작은 상자 안에 들어있는 건 인형의 팔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몸통도 없고 머리도 없고 정말 팔 하나뿐이었는데 그 팔이 그날 밤 골목에서 봤던 그 인형의 팔과 비슷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히 신경 쓰지 말고 집에도 두지 말고 바로 버리라고 말했고 여자친구는 그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주말에 또 어떤 상자가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름도 없고 어떤 표시도 없는 그 상자 안에는 팔과 연결된 몸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속 무섭다며 걱정했고 저는 최대한 진정시키려 노력하면서 하던 일을 끝내고 집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여자친구의 집 앞으로 갔을 때 그 상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제가 왔다는 걸 알리자 여자친구는 문을 열며 불안한 표정으로 빨리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둘이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으면서 누가 장난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여자친구의 얼굴이 너무 굳어 있어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당분간은 내가 여기 있을게. 혹시 누가 장난치는 것 같으면 신고라도 해. 라고 말했지만 여자친구는 그런 일로 신고가 되겠냐며 넘겼고 일단은 조금은 안도한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최대한 내가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일부러 떠들썩하게 술을 마셨습니다. 새벽쯤이었을 겁니다. 정확한 시간은 기억은 안 나지만 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잠들어 있었고 저도 거의 비몽사몽한 상태였는데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 쪽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알 수 없는 용기가 생겨 저는 서둘러 현관 쪽으로 달려가 문을 세게 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툭 하는 소리가 났고 발밑을 내려다보니 제 발치에는 어떤 인형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말했던 바로 그 인형이었습니다. 확실히 그 인형의 생김새는 묘하게 사람 같은 것이 정말 기분이 나쁜 생김새였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번에는 누군가 두고 갔다고 설명할 수 있는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어딘가에서 갑자기 나타난 듯 누군가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툭 떨어지는 소리만 났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인형을 집어들었고 잠에서 깬 여자친구에게 보여주자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뭐야, 그거 어디서 났어? 저는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했고 여자친구는 더 이상 여기서 못 있겠다며 울었습니다. 다 괜찮을 거라고 말하며 최대한 진정시켰고 겨우 다시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혼자 인형을 집 밖으로 가져가
근처 작은 공터에서 라이터로 태웠습니다. 불이 붙었고 이상한 악취 같은 것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며칠간 그 집에 더 있었지만 다행히 그 뒤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상자도 오지 않았고 일상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조금씩 안정을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여자친구가 야근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혼자 있었고 회사에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밤 10시쯤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모르는 번호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온 줄 알았다고 하지만 그 뒤로 짧은 간격으로 비슷한 문자가 계속 왔다고 했고 어떤 건 수신불명으로 표시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회사 앞으로 데리러 가겠다고 말했고 그날은 같이 집으로 갔습니다. 문자들을 함께 확인한 뒤 일단 본가에 가 있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한 여자친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밤이 되면 비슷한 시간에 그 문자가 계속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문장은 늘 비슷했습니다. 이상한 건 문자가 울릴 때마다 정말로 누군가가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경찰에도 신고해봤지만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번호를 차단하고 메시지를 저장해두고 외출할 때는 가족과 함께 다니라는 조언만 받았다고 했습니다. 연락이 두절되기 바로 전날이었을 겁니다. 여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밤이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잠깐 말이 없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 인형 태웠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 있어. 그 말의 끝으로 통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잠시 뒤 여자친구 번호로 문자와 사진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여자친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저는 한동안 말없이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만 근데 걱정은 별로 안 되나 보네요. 아까부터 계속 웃고 있길래.